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월 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경마 고배당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출주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도 토요경마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강타가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경마 방송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2015년도에 들어와서 강타가 이제 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앞으로는 UCC 경마 방송을 복병마 위주 내지는 배당마 위주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관심이 많으신 삼복승마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송의 비중을 많이 둬볼 생각이에요. 처음에 이제 확 이렇게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타가 이제 유일하게 전문가들이 요즘 이제 본 예상을 별로 실시하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데 강타는 본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상을 좀 시간을 줄여서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본 예상을 들으시더라도 충분히 현장 예상과 동일한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변한 게 있는데 본 예상도 그대로 승부처만이라도 시행을 할 생각이고 UCC 경마 방송도 그대로 이어갈 생각이고 또 강타의 UCC 방송은 이제 강타의 텍스트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텍스트 바깥에는 광고를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강타의 이 단골 위주 팬들 위주로만 UCC 방송을 시행을 하는 것을 고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타와 이제 그 기존의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간의 강타의 성적은 뭐 연말에도 꾸준한 성적을 보여준 만큼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이제 2015년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만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제대로 된 승리로 여러분들은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방송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형군이 아직은 기복형 마필 내지는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3세 이상 육군 편성이기 때문에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죠. 자, 먼저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2번 대동천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뚝심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금강경주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행력의 꾸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대동천왕은 아직까지는 종반 뚝심이 부족한 단점이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성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4번 나나도 재검 때 발걸음이 괜찮았고요. 5번 늘푸른 돌핀도 사실상 재검 때 발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이 뭔가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마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보라존이란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시에 단독 선행을 나섰을 때 보라존이 어떻게 뛸 것이냐 요런 것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직전 데뷔전에서 철저하게 탐색을 일관을 했던 10번 불꽃 남자도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뭔가 변화된 말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보라존에 대해서 가장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복형 편성이나
또는 보병권 마필들 간의 편성에서는 누가 장땡이다? 앞장 때리는 놈이 장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9번 보라존이란 마필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10번 불꽃당자하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대동천왕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4번 나나나 5번 늘푸른 돌핀의 재검시 발걸음에 대해서 우수했던 놈 한 명 아니면 꽂고 가서 거기서 삼복승만을 골라서 한번 1경주는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9번 보라존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2경주. 나름 군계 1합격의 배팅골에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3번 노얄스타라는 마필. 이 정도 능력이라면 전개상 선행도 갈 수가 있고, 현재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 측면에서도 한 차원 위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고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누구를 후착으로 가져갈 것이냐. 일본 본본도 마체는 작지만 괜찮은 능력을 근과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또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4번 피코오프도 사실 뭐 안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능력으로 본다면 4번 피코오프는 이 편성에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번 피코오프도 괜찮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7번 미스월드, 요 마필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여지는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3번 4번 막권, 요 막권이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 막권이 아니냐.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입니다. 역시나 나는 배팅권의 충마에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요 편성은 신마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바로 이 비트 레코더라는 신마가 되겠는데, 야, 뭐 엄청난 선행력이에요. 엄청난 선행력에 종반 지구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3번 비트 레코더에 대해서는 신마이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서 빠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3번 비트 레코더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6번 템플타운이라는 또 데뷔전을 치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선행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데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성장 마치고는 근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은 이 3번 비트 레코드에 6번 템플타운으로 끝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편성이라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들 이두 간의 선정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배당권 전력을 한 마리를 얘기를 한다면 9번 프로레이서죠. 9번 프로레이서가 지난번에 3착으로 왔는데 요 마필 정도가 그나마도 3복승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3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에서 일단 1경주, 2경주, 3경주가 1경주는 조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고 2경주, 3경주는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배당이 일단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10번 환희의 순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또 걸음을 베스트로 뽑아내지 않고 반절만 뽑아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니까 50%의 전진만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능력 자체가 100%의 전진을 보여준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10번 한희의 순간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을 핵심을 놓고 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사실상 단통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경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사실상 거의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서 자, 한번 강하게 자,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는 오늘 1호 경마는 참 기존의 1호 경마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산 경마는 5개, 1개가 줄어들었어요. 5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호 교차에서는 5개만 시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교차 1경주입니다. 신마들이 전력도 프로이벨리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아무래도 이제 현권 마필들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편성인데 1번 장군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방에서는 생각보다 걸음이 더 뽑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타가 보는 경기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1번 장군봉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8번 소리쳐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이 괜찮은 마필이라서 8번 소리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여기에 4번 자유로운 환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1번 장군봉과 8번 소리쳐 사이에 출전을 해서 의외로 이변을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번 자유로운 한일도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1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린다 하더라도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부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연대상으로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4번 자유로운 한이라는 마필, 요 마필도 꼭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에서 강하게 붙어보는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예요. 이번 보자르가 일단은 전개 이점을 안고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의외로 또 부러질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에게서 선출입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의외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실전에서 또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보자르도 대련 마필이고요. 여기서 이변이 가능한 전력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인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 9번 스타메이커 같은 마필 요런 마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자르 같은 마필들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반대로 9번 스타메이커는 선두권이 부러졌을 때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에 9번 스타메이커는 이 편성에서 얘가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스타메이커가 만약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면 과연 강타가 이번 보자르로 때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보자르에 대한 맹심보다는 9번 스타메이커와 같은 그동안 부진을 했지만 이번 편성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보병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9번 스타메이커와 같은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은근히 이번 5경주는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이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팅기고 있는 경주죠.
바로 3번 디퍼런트 디멘션이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자체는 그렇게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데미저를 치러보니까 완전히 마필이 완전히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와, 엄청나게 뜁니다. 초반 순발력도 괜찮다면 종반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은 더 좋았어요.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리가 무조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만의 레일이 부러진다는 그림은 뭐 1%도 그려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5번 겨울왕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안발인데 요거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내준다면 종발 탄력까지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겨울왕국은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의외로 실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6번 스카이캣인데 정동철 기수가 약간 슬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마필 자체를 예전에는 결대로 잘 밀어줬는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마필 자체를 힘으로 막 윽박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반에 마필과 싸우다 보니까 중반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바로 이 6번 스카이캣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캣도 될 수가 있는 마필이고 8번 블랙 알렉스라는 마필, 요 마필은 좀 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은 이제 3복 꼭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8번 블랙 알렉스가 유일한 3복승용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6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구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신마 중에서는 8번 당찬 모습이란 마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에는 일단 신마 중에서 8번 당찬 모습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어느 마필이 가장 나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시향산이란 마필, 9번 시향산이란 마필도 데뷔전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초반에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서 마체가 작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제 스프린트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이제 선행력이 좀 아직까지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주지 않자 요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1200에다 그래서 올려붙인 것 같은데, 9번 시향산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선행력은 괜찮은데 종반 탄력이 문제인 6번 포에버 마운틴도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라, 자 이번에는 또 선행으로 한번 강하게 승부수를 띄워볼 생각이기 때문에 6번 포에버 마운틴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게 이제 1번 지상정보까지도 가능한 전력인데,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8번 당찬 모습, 9번 시향산, 6번 포에버 마운틴 이상 3조가 그나마도 가장 우수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9번 시향산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요 경주는 실질적으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두 정도의 기량이 비슷합니다. 8두 정도의 기량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마필이 뚜렷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5번 감원여장군이라는 마필의 행보가 가장 좋죠. 그런데 이 마필도 어딘지 모르게 맥시멈에 좀 다다른 느낌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는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은 조금 금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5번 감원여장군은 이 편성에선 그래도 당연히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당연히 가져가는데, 후차가 누굴까요? 후차기 배당이 나옵니다. 그동안 경주에서 부진했던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지난번에 이상하리만큼 능력 발휘를 좀 안 해서 이번에 이제 기수가 교체되면서 부중이 늘어난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요 마필을 한번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 마필이 누굴까요? 자, 어찌됐든 요 편성에서는 조건 자체가 조금 나빠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승부 안 했고 전혀 뭐 마필에 무리를 하지 않았던 복병권 전력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언뜻 보면은 입상 가능과의 우열이 드러날 수 있는 조촐한 7두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들이 3두 정도로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 이들 마필들이 모두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료의 준입니다.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어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전개 이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2번 다이아고는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선행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덜 됐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 4번 소르눔, 요 마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뭐 어떤 마필들과 맞짱을 뜬다 하더라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배팅권의 추마는 그래도 퍼펙트 비카를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마필을 선행만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출전을 한다면 6번 퍼펙트 비카의 4번 소르름이 가장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요 두 마필에게 포인트를 맞춰보고 삼복승만은 오히려 1번 재료엘젠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4경주는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만 빰빰빰. 자, 이 경주는요, 이 대가리 자체를 누구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적중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게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쉽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가 가능한 전력이에요. 일단 8번 파인드림입니다. 이 편성에서 8번 파인드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간 2번의 경주 자체가 더군다나 노조무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 번의 우승과 지난번 승권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8번 파인드림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대가리입니다. 요 마피를 빼고 공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8번 파인드림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후착은 거의 단통이 메이드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적중으로만 얘기하는, 자,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준메인 승부처는 적중 아니면 배당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공략을 해서 얘기가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8경주는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경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이 특징인 경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안양 타이거가 아니라 안양 라이온이 우승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경주도 바로 그런 경주예요. 6번 보란듯이가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기에는 어렵고, 어차피 느린 편성의 거리가 1800이라면 취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1번 안양 타이거는 이 편성에서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안양 라이온하고 다르게 아주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은 아니에요. 근간에 이제 어느 정도 중속이 붙으면서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필 자체는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안양 타이거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번 안양 타이거를 놓고서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메인 승부처에 의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까지 멋진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자 UCC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 자 요 경주는요 축을 잘 성적을 해서 예, 적중을 할 수가 있는 경주인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요 마필은 꼭 가져가라. 이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라. 배팅권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10번 동급 최강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종반 뚝심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이번에도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는 마필이에요.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파워감이 하루가 다르게 보강되고 있는 마필이고 은근히 마필 자체가 기수의 부조에도 잘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10번 동급 최강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의 핵심으로는 자 10번 동급 최강을 놓고 자 이 메인 승부처에 한번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10번 동급 최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맞게 봤는지 틀리게 봤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경주인데 이 구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4개 승부처를 연장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축마가 없죠. 1번 구덱톤이 축입니까? 아니면 또 누가 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번 퍼스트 워리어도 아니고 3번 빛나는 새벽도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고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필을 축이라고 생각을 빅쇼? 빅쇼를 또 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일단은 뭐 일본 구덱톤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알짜배기 능력을 근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덱톤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구덱톤은 필립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자 오늘 1호 경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의 특징은요 전형적으로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번 보성제일이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3번 빛나는 대북이 그렇다고 또 빠르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후착은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거의 단통이 딱 유력해 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있죠. 그게 바로 그 마필을 때려야 되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에도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경주에서는 어느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2번 임페라토로라는 나름 배팅권의 축마가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에 완전히 물을 먹었던 마필이 있죠. 마이티 홍콩입니다. 아따 이거 한번 노렸다가 좀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 앞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종반 탄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티 홍콩은 꼭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일본 새로운 불꽃이 이제는 선임으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 김옥성 기수의 거의 자가용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승부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능력차가 좀 심한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좀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이 편성에서 꼭 배팅거래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가운데 일단 2번 임페라트로의 3번 마이티 홍콩, 1번 새로운 물건 요 마필들에게 주목을 하면서 자, 끝으로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1경주 오늘은 이 마지막 경주를 1호 메인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1호 메인으로 1호 메인 승부처로 1호제 11경주를 선정을 해봤는데 마지막 끝장 승부처를 되게 가져가는 편인데 오늘은 끝장 승부처를 가져가지 않고 요 메인 승부처를 한번 가져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이 편성도 배당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주인데 7번 1000년 동안이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도 제가 봤을 때 지어 짜서 왔어요. 지어 짜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1000년 동안이 이번 경주 시에는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맹목적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부러질 수도 있다는 여유 공간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7번 1000년 동안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상태만 조금 안 좋더라도 자르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1000년 동안을 강력하게 노리는 그 경주는 아니다. 요 마필은 최대가 받치기 정도이지 축이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제가 보기엔 6번 정상비마 같은 마필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선 솔직히 말해서 7번 1000년 동안은 부러질 가능성도 높고 의외의 마필이 배당을 갖고 터트릴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야지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기 1호 메인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경주 자체는 부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일요경마는 후반부에 약간의 배당 가능성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4개 경주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고 4~5개가 배당이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이변과 약간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일요경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오늘 이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는데 후반부에 좀 몰려있죠. 그렇지만 당일 현장에서는 의외로 1경주 같은 거를 한번 현장 승부처럼 한번 가져가 볼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촉이 오고 또 정확한 뭔가를 잡아냈다면 재분석 시간에 공부를 해서 나머지 한두 개 경주는 승부처를 잘릴 수도 있고 한두 개 경주를 더 승부처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15년도에 첫 방송이었는데 날씨가 감사지 않게 많이 추워졌죠. 그런 면에 따른 이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마 주간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얼굴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